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지음, 김인정 옹김, FM 미디어. 7장, 독학으로 배운 스페인의 가치 투자자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파라메스. 혼자 힘으로 찾아 나선 가치 투자 기회. 파라메스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다라는 존 템플턴의 조언을 일찌감치 마음에 새겼다. 그는 처음 실행한 투자를 이렇게 회상했다. 27살 때였습니다. 스페인 은행 방코 산탄데르 주식을 샀습니다. 1990년 페르시아 걸프전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고 전쟁 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주가가 30% 하락했고 저는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방코 산탄데르로 결국 돈을 벌기는 했지만 파라메스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 교훈은 은행주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스페인 은행의 예대율은 50에서 70% 범위로 보수적이고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예대율이 150%에 육박했다. 은행 시스템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축적되고 은행 자산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지자 파라메스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다시는 은행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베스틴베르는 금융업종에 투자한 다른 펀드와 달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교훈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세나 30세 때에는 대개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합니다. 젊은 사람은 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손실 방지보다 손실 만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투자라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주를 찾는 것입니다. 린치는 어떤 바보가 와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머지않아 바보가 회사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싼 회사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싼 회사를 사면 잘못될 수 있지만 좋은 회사를 사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순현금 미만에 거래되는 스페인 섬유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쌌죠. 하지만 사업이 워낙 안 되어서 경영진은 영업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금과 자산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질입니다. 단순화한 투자. 그는 자신의 투자 과정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많이 읽습니다.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신문, 책, 잡지, 애널리스트 보고서, 심지어 경쟁사가 투자한 종목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른 업계 사람과도 자주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세상을 꾸준히 이해해서 기존에 축적한 모든 정보와 동기화할 때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규율로 단련되고 일찍 단련을 시작할수록 기회가 왔을 때 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침에 눈을 떠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 해서는 아이디어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투자 경험이 쌓여야 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리서치와 분석에 집중하며 일과에서 시장의 잡음에 방해받지 않는다. 실제로 매일 오후 6시까지 주식 시세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레이엄의 책을 통해 주식시장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플랫폼일 뿐이며 시장에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그는 투자 대상을 분석할 때 복잡한 재무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는 간단한 계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은 위로 도료나 유틸리티 기업처럼
사업이 매우 안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치평가 모형이 얼마나 정교한지가 아니라 그 기업을 얼마나 잘 알고 경쟁 우위를 얼마나 잘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투자자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죠. 경쟁 우위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기업이 10년 후에도 존속할지, 사업 모델이 자주 변하는지를 파악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평가하러 돌아가 그 기업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는다.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했는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가? 경영진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경쟁업체, 고객, 퇴사한 직원, 납품업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하다. 파라메스는 간단한 밸류에이션 배수를 이용해 투자 대상을 평가한다. 특히 PCR을 선호한다. PC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잉여 현금 흐름, 즉 이해 당사자에게 분배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해 구하며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가정을 추가하고 투자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것에 투자해 투자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법은 기업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파라메스는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사용자본이익률 ROCE, 세후 영업이익을 사용자본으로 나누어 구하며 사용자본은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해 구한다를 이용해 기업의 질을 판단한다. 간단히 말해 기업이 얼마나 적절히 자본을 배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파라메스는 ROCE를 통해 기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기업의 과거 ROCE 추세와 비교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업의 자본이익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CE는 여러 산업의 경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ROCE를 이용해 기업 간 경쟁 우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ROCE 수준이라는 것은 없고 분기별,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저희는 보통 ROCE 수준이 일관된 회사를 찾는데 20% 내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추이나 경쟁업체 대비 현재 ROCE가 좋아 보일지라도 가격 결정력이 없다면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이익률이 축소되는 경우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과 시장. 그는 지난 투자 경력을 돌아보며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덕분에 시장의 광풍 속에서도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98년에 주식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증시는 1996년 39%, 1997년 42%, 1998년 38% 상승했습니다. 10%를 넘던 금리가 1995년에서 1998년 4%로 떨어지면서 주가 반등의 근거가 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불합리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여름 파라메스는 현금과 유틸리티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투자 포지션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가 읽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저금리 환경과 신용 창출이 지속되면 차익과 경제 성장을 자극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인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 결과 거품이 일었다가 결국 꺼지게 될 것이었다. 거품이 생기고 있다고 확신했고 타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 강세장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는 고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고 회사를 접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내키지 않는 결정을 하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나으니까요. 주식시장은 연일 축제였다. 인터넷 주식이 가세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시장에서 천재가 되었다. 스페인 시장은 1999년 16% 상승했지만 파라메스의 베스틴 폰드는 11% 하락했다. 힘든 수간이었지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버핏의 서한은 캄캄했던 시간에 힘이 되어주었다.
버핏은 2000년 연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버는 것만큼 이성을 무력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분별력 있던 평범한 사람이 인터넷 거품으로 의기양양해져서 마치 무도회에 간 신데렐라처럼 행동합니다. 축제를 지나치게 오래 즐기다가는 결국 호박과 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극단적인 파티를 단 1분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들뜬 참가자는 하나같이 자정이 되기 단 몇 초 전에 떠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바늘 없는 시계가 걸린 방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거스른 주식은 결국 호박과 쥐로 변했다. 2000년 스페인 시장은 13% 폭락했지만 베스틴 폰드는 13% 상승했다. 시장이 6% 하락한 2001년 펀드의 상승률은 20%에 달했다. 2006년 파라메스는 버핏에게 편지를 보냈다. 모두가 냉정을 잃었을 때 혼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이 광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고백과 함께 그 상황에서 힘을 북돋아준 버핏의 글에 감사를 표했다. 버핏은 친필로 답신을 보내 스페인 시장에 투자 아이디어를 물었다. 버핏과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에 설렜지만 파라메스는 여전히 자신에게 충실했다.